월마다 찾아오는 이 시간, 오늘은 월간 한지영으로 2월 증시 전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월 보름하고 닷새 더 지났습니다. 2월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많은 이벤트들이 좀 지났거든요. 1월 초반 분위기 좋았잖아요. 2월까지도 계속 좋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월간 한지영 이 시간 그쵸. 매달 함께하면서 작년부터 사실 언제 좋아져요? 이 질문만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드디어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제가 이 방송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월요일에 분위기가 좀 좋은 느낌이 들고 있네요. 네. 어떤가요? 계속 좋아질 수 있을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 이런 이슈로 뭐 흔들림은 있겠지만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만큼 나쁘다라는 데 베팅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 증시는 싸니까 사볼 만하다 이런 콜들이 계속 돌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나빠질 재료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한 주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은 뭐 여러모로 뭐 수급 왜곡 이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더 길게 놓고 봤을 때 3개월,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자리보다는 높은 데서 우리가 코스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뭔가 목소리도 달라지셨어요. 네, 그렇죠. 예전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쫄 목소리였는데 좋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다시 한번 또 체감할 수 있어서 좋고, 몇 달 뒤면 우리 증시의 위치 자체가 달라질 거다. 이 말씀이 좀 많이 와닿는데요. 초반에 우리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 그 효과 자체가 좀 달라져 보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좀 상단을 막을 수도 있다. 트럼프 효과, 그러니까 트럼프 허니문 효과 이미 다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그 허니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허니문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피해 국가로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 호재에도 세론이 나오는 것처럼 악재에도 세론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트럼프가 오늘 밤에 뭐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발표할 텐데 과연 그게 증시의 지금 시점에서 결정 변수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확률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점주해준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조선, 뭐 기계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인 주가 되돌림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받을 수 있는 그 충격의 강도 11월 달 대선 이후에 나타났던 그거보다는 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거 뭐 살짝 비겁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워낙 좀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행복한 장기 연휴로 들어가고 그렇죠. 증시 입장에서는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연휴로 인한 수급 공백이 일시적인 주가 왜곡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게 뭐 이번 주 후반의 주가 흐름이 다음 주 혹은 2월 달의 주가 흐름을 예고해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겁하다고 표현하셨지만 네. 뭐 FMC도 있고 오히려 개장하면 우리 더 힘들었을 텐데 네. 쉬는 거 뭐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쵸, 그 말씀이잖아요. 원형적 사고도 필요하죠. 그죠? 네. 그 사고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됐어요. 오히려 피해 국가였기 때문에 네. 뚜껑 열리게 되면 조금은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표 피해 섹터가 지금 반도체 이런 그쵸. 수출주로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진핑 만나겠다고는 했지만 트럼프는 누가 예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제일 저희가 증시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죠. 그렇죠. 그 네.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피해 섹터로 꼽히는 수출주,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뭐 그 바이든 정권과 비슷하게 이제 대중 규제, 대중 간의 경쟁은 그 연속성은 이어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트럼프의 발언들 내용들을 보면은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규제를 하고 변화하겠다. 이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그게 좀 일단은 좀 다행 요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다행 요인은 지금 트럼프 내부의 이제 내각들을 보면은 무역과 경제 쪽에서 3명의 장관들이 있는데 네. 하워드 러틱이나 스캇 베너트 이런 장관들인데 그들 간에도 관세나 규제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뭐 도입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제 소론으로 그 강론으로 넘어가면은 이견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트럼프가 아무리 본인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브레이킹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들은 작년 하반기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거기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쪽들은 트럼프 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정말 디램 가격이 얼마나 더 바닥을 내려갈지 아니면 HBM 쪽에서 어느 정도 성장성을 이번 M7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지 그게 더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결국 실적, 네. 디램 가격. 네. 그럼 엔비디아 이번에 취임식에 젠슨 완도 참가 안 한다고 하던데 네. 우린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많이 좀 뒤따라갔던 면이 있잖아요. 네네. 엔비디아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HBM, 디램 이 두 가지만 보면 된다예요? 그렇죠. 사실상 엔비디아 주가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다음 주에 있는 M7 실적 거기서 이제 캐펙스를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냐 그 가이던스 그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반도체 중심 잡아주셨고 그러면 피해 섹터 조금은 안도하고 수혜로 넘어갔을 때 아까 조선, 기계 네. 오히려 세론으로 살짝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올해 트럼프 수혜주로 보는 이제 대표 섹터가 조선이잖아요. 네. 포함해서 많은 섹터들, 뭐 전력과 관련된 에너지원도 있고 이쪽은 올해 내내 키워드로 잘 봐야 돼요. 아니면 이제는 슬슬 정리할 때라고 보시나요? 뭐 단기적으로는 정리는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내내는 계속 내 포트폴리오 계좌 안에 일정 부분 이상은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왜 단기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밸류에이션 밴드, 증시가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판별할 때 보는 밴드상으로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환율 효과 같은 거 저는 연중 최소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고 그 조선이란 기계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은 트럼프 수혜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전 세계 지정학적인 갈등이 상수화되는 이 시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 기계,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두 개의 업종은 연중으로는 비중 일정 부분 유지해서 가는 거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계 안에 변압기 같은 섹터들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변압기 역시 뭐 지정학적인 측면이라 보기보다는 AI 쪽들에서 계속 투자 사이클은 연장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변압기 역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트럼프 허니문 효과를 보지는 못했는데 수혜 섹터로 지금 비교적 시장의 주인공이 안 됐다. 이런 섹터도 있으세요? 보고 계시는 섹터 있을까요? 그 주도주가 못된 섹터, 안 된 섹터가 뭐 거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원래 밸류업 테마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그게 지금 트럼프 리스크랑 좀 맞물리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다들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는 가운데 이들 역시 환율 효과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있으니까 뭐 트럼프 피해주라 불리는 종목들 제가 지금 뭐 적극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오히려 빠질 때마다 분할해서 좀 담아보는 대략 이제 정찰 때 정도는 보내볼 만한 주가 수준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현대차, 신세계 지금 어느 정도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재계에서 발벗고 나서서 지금 트럼프랑 손 잡으려는 시도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취임식 참여하는 그런 수장들도 있습니다. 네. 이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속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100만 달러 이상 뭐 기부를 하고 또 그 유력 맞아. 재계 총수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 그거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도 역시나 트럼프의 입에 따라 달려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BOJ, 실적 이번 주 세 가지 키워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민감도는 어떨까요? 지금 트럼프에 좀 가려 있기는 한데 4분기 우리나라의 기업들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네, 돼서 맞습니다. 이거 언제쯤 일단락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발표되고 나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일단 추정치 수치 자체는 그 1분기까지도 1분기 실적 시즌 때까지도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명확한 모멘텀 자체는 보이진 않고 있는데 근데 주가를 요즘에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 추정치 내려가는 와중에도 주가가 올라오고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호전됐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한국 증시는 여기서 더 나빠질 만한 재료는 별로 없다. 이 의견들이 좀 시장의 중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가 매수를 고려할 만한 단계에 위치해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니까 이번 4분기 실적 시즌 뭐 이번 주 후반부터 계속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일부 기업들 실망스러운 것들은 나올 것 같아요. 네. 눈높이가 낮아졌으니까. 반대로 눈높이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조금만 더 그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은 네. 예전보다는 주가 반응은 더 긍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4분기 때뿐만이 아니라 이번 1분기 때까지도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거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 50대 대기업들이 그 올해 예상 평균 환율로 적용한 수치가 1,300원에서 1,400원대거든요. 올해 안에 그 숫자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전망으로 제시했던 환율보다 높은 구간에서 환율이 있으니까 예. 이거는 환율 효과는 당분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고 증시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는 거 없는 이 우리나라 증시 환경에서 유일하게 조금 좋아 보이게 만드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수출주 네,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뭐 화장품 이쪽 보시는 건가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조선, 기계. 근데 이것도 역시 트럼프랑 좀 엇갈려 같이 좀 합쳐져 있는 섹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정치에 있어서 기대는 많이 낮아져 있는데 어느 정도의 환율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포인트로 종목을 좀 잘 추려봐야겠습니다. 자, 빅픽처를 또 그려봐야 될 마지막 질문인데요. 2월입니다. 설 연휴 전후로 이번 주 후반부터는 더 거래가 한산해질 텐데 2월 이제 한 달 뒤면 저희 또 다시 뵙잖아요. 그때까지의 전략 어디 포커스 맞출까요? 지금 시점의 전략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증시는 지금 시점부터 계속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 국가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저는 여전히 조금 그냥 중립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중립의 좀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M7 실적 기대치는 여전히 높은 가운데 그거를 시장이 얼마나 좀 만족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1월 FOMC 끝나고 나면은 한 2주 정도는 시장에서도 셈법이 또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3월에 정말 금리 내릴까? 6월에 내릴까? 그러면서 금리랑 달러에 대한 변동성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크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보는 건 지속되면은 작년에 성과가 좋았던 주식시장들 위주로 수시로 차익 실현 명분, 순고르기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이나 뭐 포함해서 작년에 성과 좋았던 국가들은 중립, 작년에 성과 안 좋았던 한국을 포함한 여러 신흥국들은 오히려 긍정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국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주식 비중 크게 가져가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섹터들에 대한 힌트는 앞선 질문들에서 많이 좀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단단해진 목소리로 저희 2월의 전략들을 잘 살펴드렸습니다. 월간 한지영,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서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